사회적 분위기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남성 육아휴직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30대 후반의 대기업 과장인데요.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니 승진할 생각이 없나 봐. 아내가 돈 잘 버나 보지? 등의 온갖 언어 폭력을 6개월간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휴직 기간이 끝난 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지방 발령 통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는 미미합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전부인데요. 이마저도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그만둘 것도 아니고 계속 다녀야 하는데 과연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 스스로가 변해야 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김동범 씨의 경우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매달 월급의 15%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은 얼마나 될까요?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OECD 국가들의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칠레의 경우 월급과 똑같은 돈을 받고 있네요. 반면 한국은 29%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로는 출산으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육아휴직은 여성의 몫이 됩니다. 대부분 남편이 부인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복합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하려는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